부산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가 KDB 산업은행 이전의 근거가 될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부산시청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의 의미는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앞으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걸림돌은 없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박재율 지방분권균형위원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민관정 태스크포스 5월에 공식 발족했고 대표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네네.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민관정 태스크포스에 어떤 분들이 함께하는 겁니까? 예, 이름 그대로 이제 민과 관과 정의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민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 시민연대입니다. 네. 시민연대 이제 상임 대표 자격으로 제가 참석하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부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그 조영훈 공동대표가 참석하고 이제 관에서는 박영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경제부시장 그리고 정에서는 국민의힘의 이제 서병수, 김도읍, 전봉민, 김희국, 정동만 의원 5분, 그다음 민주당에서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3분 이렇게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16일 오후 4시에 이제 부산시청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네네. 오갔습니까? 네, 이제 첫 회의죠. 기본적으로 이제 발족을 하면서 1차 회의를 한 것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이제 경과 또 현재 진행 상황을 듣고 또 이제 한 번 더 확인 공유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상황을 점검하면서 ETF를 구성한 이유가 민관정 특히 그 지역의 여야를 떠나서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공항 특별법을 우리가 이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처럼 부산의 정치권이 민가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우선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킥오프 회의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타 시구 이런 거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그냥 함께 하자 이런데 좀 공감하는 처음 만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태스크포스 네.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회의가 열리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매달 한 번 모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공감대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사안 자체가 사실 산업은행 이전은 거의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모을 수도 있고, 제 개인적 생각이라는 필요하다면 휴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수기하고 혼원해야 된다.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태스크포스 산하의 실무협의체도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지요. 이제 실무협의체는 아무래도 이 본 조직인 TF가 전략이라든지 또 활동 내용을 이렇게 윤곽을 잡으면 실무적으로 챙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민관정의 실무자들로 국회에는 보좌관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시민단체는 사무처장이라든지 또 시에서는 금융정책 담당관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이를테면 TF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런 실무적 진행을 또 돕고 보좌하고 함께하는 그런 실무협의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있어야 되고 회의를 통해서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집중 과제로 정해진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 첫째는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이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거래소 예를 많이 드는데요. 한국거래소 사실은 그 절반의 기능이 서울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쪽이다. 또는 사실상 핵심 기능은 서울에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제 문의만 이전되었다.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면 껍데기만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공유하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 노조 그리고 직원들의 지금 반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 차원이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또 설득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관정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재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완결되는 것은 국회 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산업은행법 4조 1항 서울에 두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압박도 하고 뭐 견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설득하고 또 이제 타 지역도 의원들 수도권 외에 또 부산 외에 울산 경남 외에 타 지역 의원들의 또 지지 방안도 어떻게 또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앞으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지금 집중 과제 3가지를 크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어쨌든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으로 산업은행 이제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전 계획안도 제출해야 되고 또 산업법 개정 요게 제일 큰 이제 2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요건 어떻게 해결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현재 이전 계획안 뭐 용역이죠 컨설팅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시기 이런 그 구체적 방안이 담깁니다. 물론 뭐 이것으로 최종 방안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이제 국토부로 가고 이런 그 정부 절차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산업은행이 아시다시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 결과 자체로 그대로 바로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최종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본사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고 또 조속하게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소위 노조나 직원들의 반발 또는 그 일부 정치권의 반대를 빌미로 해서 기업 금융이라든지 자본시장 부분 같은 핵심 기능의 일부가 서울에 남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그런 관측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대통령 공약에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제금융 중심지 부산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이제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밀한 전략 현실적으로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을 꼼꼼하게 해서 서울 부산이 2개 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정책 이런 부분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 외 지역 의원들의 또 지지 결집도 함께 해서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 또 산업은행 이전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듣기로는 산업은행이 이제 9개 부문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저 핵심 기능이 있고 지원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원 기능 정도 뭐 절반의 이전 완벽한 이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핵심 기능, 지원 기능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산업은행은 뭐 어느 하나도 핵심 기능이라고 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이제 굳이 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분류하는 것인데요. 우선 그 9개 부분이 그 지역 성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기능이죠. 여기에 이제 동남권 투자금융센터가 있고요. 동남권 부울경, 그다음에 해양산업금융본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부산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핵심 성장 금융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에는 벤처 기술 금융 본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첨단 산업, 스타트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육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금융 부분이 또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구조조정 본부라 이래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부산의 그 에어부산 이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 산업 은행의 그 자금이 투자되어 있거든요. 구조조정 본부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 금융 중심 지구로 발전하는 데는 중요한 또 핵심 기능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부에는 아시아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환이라든지 파생 상품, 특히 부산의 금융 중심지로 중요한 파생 상품 거래
중개, 알선하고 또 신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사업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소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본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신공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핵심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심사평가 부분이 있고 뭐 리스크 관리 부문, 기획 관리 부문, 재무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 지원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뭐 총기를 만들고 총알을 만드는 병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병참 보급 그런 중요하죠. 면에서 이 부분도 뭐 결국은 그러네요. 기능이라 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진짜 금융이 안 들어간 곳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되는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지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 대표였습니다.